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백현의 백근창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에 결산 강의를 찍었는데 이번 연도에 또 오픈하시는 거를 되게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찍게 됐는데요. 저는 기장 업무를 제가 생각보다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장 내용에 좀 효율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제가 이 강의를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세무법인, 그리고 저희 관련돼 있는 다른 업체들이 제가 갖고 있는 로직들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일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강의를 찍고, 그리고 제가 로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려면, 처음에 OT로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지랑 강의 목차 정도를 쭉 나열해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도움이 될 건지, 그리고 이 강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가 이제 정확하고 빠른 결산 실무를 위한 기초, 어떤 식으로 이 환경을 봤으면 좋겠냐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산과 세무 조정에 대한 차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소득에 대한 차이를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복식보기의 기본 원칙을 이용한 쉬운 결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식보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우리 직원들한테는 얘기했는데, 대차가 서로 맞는, 대차의 합이 동일한 원칙이죠. 경제학에서 가장 큰 발명품이라고 하는 게 복식보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보기라는 게 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 원리를 통해서 결산을 쉽게 하는 방식을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적인 부분인데, 계정별 또는 거래처별 원장을 서로 합쳐서, 전표를 합쳐서, 그리고 빠르게 결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네 번째는 비용과 손실, 그리고 자산의 차이에 따라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4번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5번은 뭐냐면, 증빙을 우리가 갖고 있는 비용 증빙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증빙별 어떻게 결산을 진행을 하면 결산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될지를 5번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결산 실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진짜 순수 실무예요. 제 강의는 특징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할 때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그 이론의 순서에 맞게끔 설명을 드리는데, 결산 실무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10%밖에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세무사님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도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비슷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자료에 따라만 결정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랑 부가가치세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결산은 뭐냐면 약간 이거랑 비슷해. 이익을 증명하는 방식. 상속세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데, 내가 이익이 얼마일지를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실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르고, 그리고 그거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드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실무에는 어떤 내용을 말할 거냐면, 이런 거에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될까요? 또는 어떤 자료를 어떤 상황에서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내용을 확인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그 고객한테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요를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필요가 없죠? 실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으로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어디까지 해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틀린 점이 무엇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지가 약간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 절차라고 해서 사전에 결산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준비 절차를 가지고 내가 그 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가 1번에 나올 거고요. 결산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런 준비물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떤 검증 관계에 따라, 어떤 검증 단계에 어떤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그리고 그 요청이 끝나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지에 따라 결산 프로세스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요청할 수 없어요. 고객들은 저희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2번에서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자, 그럼 다 끝났으면 그런 부분들이 틀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려면 어떤 순서 로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 순서 로직을 손익 계정 과목별 결산 방법이라고 표현해서 손익 계산서의 순서 있죠? 그 순서대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틀리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고 어떤 부분들은 틀리면 안 되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덜 중요하니까 좀 넘어가도 되고 하는 부분들을 3번, 4번에 그 자산 계정 과목별 순서와 손익 계정 과목별 순서에 따라 알려드릴 거예요. 3번, 4번. 해당 강의는 진짜 결산 실무 강의라서 약간 거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거북한 부분이 생기냐면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은 조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 게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론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 왜 그러냐면 이론을 전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시면 듣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설명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내용이 남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 별도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냐. 제가 강의를 하는 대상자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 and 결산 경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이 강의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조금 더 가까우면 이 부분에 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들으신다고 하시면 어떨 때 도움이 되실 거냐면 내가 결산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넘기거나 그 세무사 사무실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자체 기장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조정만 맡기는 그런 상경의 결산 직원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에 가깝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본인이 갖고 계시는 로직이 탄탄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제 강의는 적절하지 않아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실무 강의는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의 룰을 정하고 가이드를 정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고자 만든 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로직보다 조금 한참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내용이 다르거나 아니면 적용이 불가능한 사무실도 존재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안은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도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보라 라고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뭐 13년, 20년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탄탄한 로직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결산을 하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으세요. 아예 방법을 바꾸지 않으시면 제 방법들은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시면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